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브이로그 찍는 남자 유인호입니다. 오늘은 야마구치에서 친구가 놀러와서 같이 도쿄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좋아하던 라면집에 가려고 했더니 1시간 반 정도를 웨이팅해야 돼서 옆에 있던 다른 라면집에 들어왔어요. 먹고 나서 보니까 구글 평점이 무려 4.2인 엄청 맛있는 집이더라고요. 특히 마파두부 덮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검찰청처럼 생겼다. 이 검찰청처럼 생긴 빌딩은 이거 어디 봤어? 일본의 도청입니다. 서울시청 같은 느낌이죠. 일본 신주쿠에 위치한 이 도쿄 도청은 도쿄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특히 전망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예요. 그니까요. 무료로 개방된 이 전망대는 도쿄 도심은 물론 날씨가 맑은 날에는 UFO富士山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신주쿠라는 번화가에 위치하면서도 높은 곳에서 조용히 도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패스했습니다. 도쿄 도청 쪽에서 나와서 신주쿠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바다요? 마치 빌딩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높고 세련된 건물들이 즐비해서 이곳이 도쿄의 비즈니스 중심지 중 하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걸어가다 보니 중간에 커다란 교차로에 신기하게 생긴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너의 이름은 보고 감명 깊어서 신주쿠에서 성지들을 전부 순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봤던 신호등인지 다른 건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도 와서 보면서 신기하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네요. 이 빌딩은 신주쿠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코쿤타워입니다. 누에고치라는 이름에 걸맞는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오피스 빌딩이 아닌 전문 학교가 들어선 학교 빌딩이라고 하네요. 유명 애니메이션 핑구를 닮은 캐릭터가 신주쿠역에 왔네요. 진짜 핑구인지 가짜 핑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신주쿠역으로 화면 정중앙에 보이는 타워는 도코모 타워라고 해요. 이쪽으로 오면 신주쿠 타임스퀘어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신주쿠에서도 가장 활기차고 번화한 지역 중 하나랍니다. 이곳에서는 도코모 타워와 주변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볼 수 있고 11개의 전철 노선을 한 번에 보실 수도 있답니다. 신주쿠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은 오모이데 요코초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곳은 신주쿠의 번화가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골목길인데 일본 특유의 레트로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작은 이자카야와 음식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서 걷기만 해도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요. 거의 다 외국인은. 오모이데 요코초는 일본어로 추억의 골목길이라는 뜻인데 옛날 분위기를 간직한 이곳에서 간단한 한 잔과 아 진짜요? 요리를 즐기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어요. 밤이 되면 가게들마다 따뜻한 등불이 켜져서 더 운치 있는 풍경을 만들어준답니다. 지금은 점심때라 그런지 가게들이 대부분 불이 꺼져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밤이 되면 가게마다 따뜻한 등불이 켜지고 골목길이 활기로 가득 차는데 말이에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이곳이 사람들로 북적거려서 정말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점심에도 조용하고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이 골목의 진짜 매력은 밤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저녁 시간에 다시 와보고 싶네요. 이제 저희는 신주쿠 중앙거리를 한번 둘러보고 가부키초를 한번 들은 이후에 시노쿠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모이데 요코초에서 신주쿠의 가부키초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가부키초로 향하는 길목의 선이 점점 더 활기차고 화려한 신주쿠의 모습이 느껴지네요. 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대형 네온 사인과 광고판들이 이미 멀리서부터 시선을 사로잡고 있어요. 신주쿠라는 도시는 정말 멈추지 않는 에너지를 가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부키초로 들어가 볼 건데 그곳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부키초 메인 거리에서는 저 멀리 고질라의 얼굴도 보인답니다. 원래라면 가부키초를 찍으려고 했지만 가부키초는 밤에 진면목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밤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부키초 타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가부키초 타워 안으로 들어왔는데 건물 내부가 정말 독특해요. 현대적인 건물 안에 이런 공간이 있을 줄 몰랐는데 마치 옛날 일본 술집 거리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나무와 전통적인 등불 장식들이 분위기를 한층 더 아늑하고 레트로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밖에 화려한 네온 사인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신기했어요. 여기서라면 한잔하면서 옛 정취를 느끼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뒤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것 같던 노래도 어떤 초청 가수분께서 부르고 계신 거였네요. 2층에는 다양한 아케이드 시설이 있더라고요. 원피스 카드 게임 대회도 하고 있었고요. VR 게임도 있고 인형 뽑기 게임도 있었고요. 동전 놓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게임들도 많았습니다. 뭔가 근미래적인 원형 공간에 조그만 가챠 머신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더라고요. 마치 영화 속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다양한 테마의 가챠들이 모여 있어서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가챠 뽑는 걸 정말 좋아했었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두근두근한 느낌이 참 재밌었거든요. 라이온킹도 있어. 이제 저희는 가부키초 타워에서 나와서 시노후쿠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후쿠보에 가까워질수록 거리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더니 어느새 한국어 간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요? 가게 이름도 한국어로 적혀있고 메뉴나 포스터도 한국 분위기가 물씬 느껴져서 마치 일본 속 작은 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시노쿠보는 정말 도쿄에서 한국 문화를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엄니 식당도 있네요. 백종원 선생님의 본가와 한국에서 맛있게 먹었던 떼네치킨도 저 멀리 보이네요. 그래서 본이구나. 동네 치킨도 있는데요. 굽네 치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맘서치는 솔직히 사이버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시부야에 들어온 맘스터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부 닭다리.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맘스터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떤 쌀이 좋아요? 나중에 시부야에 가서 맘스터치도 한번 꼭 먹어보고 싶네요. 좀 퍽퍽하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 갑자기 닭가슴살 패티와 닭다리살 패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닭다리살 패티가 더 좋더라고요. 닭가슴살은 퍽퍽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닭다리살은 부드럽고 촉촉해서 씹을 때마다 더 맛있게 느껴져요. 소스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는데. 친구는 반대로 닭가슴살이 좀 더 든든하다고 네.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예전에 맘서치에서 일하셨다고 하셔서 나중에 지금 레시피 좀 보내주세요. 소스 레시피를 캐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걸어가고 있는데 크록스 빵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크록스 매장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신발 브랜드 크록스 모양을 한 빵이었어요. 진짜 크록스 신발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크로스빵 못 참는데. 이런 유쾌한 아이디어를 낸 것도 신기하고 빵이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국 14,630원. 야, 저도 만들어 먹겠습니다. 제 친구도 저랑 생각하는 게 똑같네요. 값이 비싸면 일단 만들어 먹겠다고 하네요. 명란 돌솥 비빔밥 맛있겠는데. 아, 명란 돌솥 비빔밥 맛있겠다. 만들어 먹겠습니다. 먹고 싶다. 아, 편집하는데 먹고 싶다. 후쿠오카 명란 대추가 맛있다면서요. 저번에 친구가 후쿠오카 갔다 사왔는데 맛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후쿠오카 근처에 살아서 이런저런 후쿠오카 관련 팁을 듣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근처는 아닌데 뭔가 도심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보통 후쿠오카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홍대 포탈 아니? 뭐가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네? 짜장면도 있네. 걷다가 한국 전통 음식점의 메뉴판이 눈에 들어와서 잠시 멈춰서 보고 있어요. 비빔밥, 순두부, 떡볶이, 김치찌개 같은 익숙한 메뉴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순두부찌개가 880엔밖에 안 하는데 냉면이 1100엔이나 하더라고요. 11,000원이. 진짜 먹으러 말려서. 냉면이 이거 조금 너무했는데? 하지만 가장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이 계란찜의 놀라운 가격이 아닐까요? 계란찜이 무려 14,300원. 그러니까 아니 순두부가 8,800원인데 계란찜이 14,300원? 순두부가 8,800원인데 계란찜이 14,300원이라니 얼마나 거대한 계란찜이 나오는 걸까요? 만들기는 쉬운데. 호식이. 어렸을 때 자주 먹던 호식이 2마리 치킨도 있네요. 근데 아마 나중에 한번 꼭 먹으러 와야겠어요. 호식이 2마리 간장치킨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오. 오뎅 6,000원. 떡볶이 9,000원, 오뎅 6,000원, 만두 6,000원. 만두 6,000원. 한국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갈 것 같은 가격이네요. BTS도 먹고 간 맛. BTS 지민도 여기서 먹고 갔네요. 여기서 먹고 간 건지 그냥 BTS 팬이라 붙여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칭오쿠보 거리 탐사는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